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2025년 8월 21일 미국 증시 요약 자료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주춤했는데 이 안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흐름 그리고 그 의미를 짚어보는 게 오늘의 목표예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료를 딱 보니까 S&P 500, 나스닥, 다우지수 모두 조금씩 내렸어요. 그쵸? 국채 금리는 오르고 있고 연준 인사 발언에 대한 경계감도 커졌고요. 특히 유통업체 실적이 좀 발목을 잡은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주간 실업지표는 고용 시작이 식고 있다는 신호를 분명 보냈는데도 시장은 오히려 연준의 매파적 발언, 그러니까 좀 더 긴축을 선호하는 듯한 그 발언에 더 귀를 기울였다는 점이에요. 네, 맞아요. 데이터랑 연준의 말이 서로 좀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거죠. 바로 그 지점. 그 데이터와 연준 발언 사이의 줄다리기.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이건 뭐랄까, 시장이 지금 실제 경제 데이터보다 연준의 의도를 읽는데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고용이 둔화된다는 구체적인 지표가 나왔는데도, 잭슨 홀이라는 큰 이벤트에서 나올 그 연준의 말 한마디에 무게중심이 확 쏠리는 현상이죠. 시장이 지금 경제 그 자체보다는 연준의 생각을 거래하고 있다, 이런 느낌까지 들어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월마트 주가가 크게 하락한 건 또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좀 더 파고 들어가 보죠. 맞아요. 월마트가 4% 넘게 급락한 소식이 정말 눈에 띄는데요. 매출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하반기에 비용이 늘어나고 또 관세 부담도 커질 거다. 이런 전망 때문에 주가가 크게 흔들렸어요. 네. 이걸 단순히 월마트 한 회사의 문제로만 봐야 할까요? 아니면 소매업 전반 더 나아가서 소비 경제 전체에 대한 어떤 경고 등으로 봐야 할까요? 그 부분이 핵심인데요. 월마트 사례는 단순히 한 기업의 마진 압박, 이걸 넘어서는 거죠. 앞으로 관세나 공급망 문제가 기업 비용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결국 소비자 물가나 소비 여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좀 상징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유통주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수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비용 증가 문제가 결국 연준의 금리나 경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마트 같은 소비재 기업들이 이런 압박을 받는 동안에 기술 대기업들, 빅테크 쪽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하루를 보냈네요. 네, 맞아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내렸고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는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그렇죠. 실적 발표 전에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긍정적인 보고서도 나왔지만 동시에 이거 단기적으로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서 투자자들 고민이 좀 깊어지는 시점 같아요. 네, 단기적인 시장 분위기를 누른 요인들은 비교적 좀 명확해 보여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업 지표는 둔화 신호를 보냈지만 캔자스시티 어느 총재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짝 꺾였죠. 네네. 이게 결국 국채 금리란 달러 가치를 끌어올리고 주식 시장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한 거고요. 그래서 아마 잭슨홀 미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관망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연말까지 이렇게 내다보면 상황은 좀 더 복잡한 균형 찾기 게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은 하지만 속도는 완만하고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좀 높고 또 무역과 관세 문제가 변수로 작용하는 그런 국면 말이죠. 네, 균형 찾기. 네.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유럽 경제 지표 PMI 같은 게 개선되면서 세계 경기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AI나 클라우드 같은 분야의 투자는 구조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맞아요. 그건 그렇죠. 네. 다만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그 관세나 공급망 재편 같은 문제들 이게 다시 물가를 자극하게 되면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못하게 만드는 위험 요인으로 계속 남을 겁니다. 월마트 사례가 바로 이 위험 요인의 현재성 이거 딱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들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좀 요약하면 경제 지표는 둔화를 말하지만 연준은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시장이 약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중요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다들 좀 지켜보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점. 또 월마트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 비용 증가와 관세 문제가 새로운 걱정거리로 떠올랐다는 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S&P 500 지수가 5일 연속 하락한 걸 보면 단기적인 시장 에너지가 다소 약해졌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오늘 잠시 언급됐던 긍정적인 신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유로존 경기 개선 가능성이나 AI 클라우드 투자 같은 구조적인 성장 동력, 여기 한번 주목해 보세요. 아, 장기적인 흐름들이요? 네, 지금 당장은 연준의 태도나 관세 문제 같은 단기적인 불안 요인이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지만 과연 이런 장기적인 성장 엔진들이 결국 현재 불안감을 이겨내고 시장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앞으로 시장을 지켜보시면 또 다른 중요한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